김상민 전 검사라고 있어요. 국정원 원장 특보였어요. 나이가 45? 이 정도 됐을 때 공천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창구는 이 사람 고향이기 때문에 100% 당선이야. 그래서 자기가 전략공천 받는다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김영선 의원이 거기서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원래 전략공천 주잖아요.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누가 주면 나는 몰라. 근데 그걸 줬다고 내가 김건희 라인이다 하면서 나발 불고 다녀요. 내가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뭐. 김영선 귀에 들어와. 그래서 김영선 저는 제가 공간이를 찾아갑니다. 그때 한동훈 기대요. 나 안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김상민 주면 나 가만 안 있겠다. 모든 건 다 폭로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둘 다 꺼지라고 해요. 둘 다 날아갑니다. 널 죽이겠다고 해서 그걸 폭로하겠다고 들어오는 게 이준석인가? 그래서 김건희 특검. 시원한 소식들이 몇 개 전해졌죠. 네, 두 건 들어갔어요. 이제 김영선 전 의원하고 네. 윤상현 의원은 자택, 의원실, 네. 이제 세 곳 다 들어갔는데 지역구 사무실까지. 네. 뭐 요 김건희 특검 요 정도 속도 좀 예상하셨어요?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그 사실 이거는 윤석열 육성 녹취까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대선 그쵸. 때 열심히 했으니까 좀 해줘라라고 내가 말했다. 말을 안 듣네. 상현이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 당에서 말이 많네. 맞아요. 알았어,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그럼 사실 나올 거 다 나온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진작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윤어게인의 제일 선봉장에 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진작 했어야 되는 수사가 이제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특검이 필요성, 그간의 특검의 필요성을 많이 저희가 주장을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그 검찰 수사하는 거 보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특검이 필요했다는 일종의 증거다, 그렇죠.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양 변호사님 이제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검찰 나쁜 놈인 건 다 알게 됐는데 아니 압색을 이게 수사를 제대로 하면 당연히 압색이 지금 특검이 시작한 지 7월 2일 날 현판식 했어요. 네. 현판식하고 일주일도 안 됐어요 아직. 네. 정확하게는 압색 들어가잖아요. 왜냐면 네. 이게 압색 타임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 네. 영장 받아낼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영장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건데 지금까지 검찰 뭐 한 겁니까? 사실 이게 작년 9월에 처음 이 명태균 씨 그렇죠. 이제 의혹이 나오고 거의 10달 정도 됐는데 지금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가 네. 사실 특검이 되고 사실 특검 뭐 사무실 구하고 뭐 이 사실 압수수색을 해서 영장을 받더라도 영장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네. 실제로 영장을 갖고 안에 있는 물건 뒤지고 맞아요. 수색하고 들고 나올 수사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특검 정해지자마자 거의 뭐 휴일도 없이 계속 수사관이고 뭐고 해갖고 맞아요. 바로 넣어서 바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10달 동안 그냥 손을 방치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직무유기나 방임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건도 중요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검찰들이 저를 싫어할 수 있지만 이거를 방임한 사람들도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게 이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김건희 씨와 연루돼 있는 모든 사건들은 검찰이 사실은 무마해줬지 않습니까? 수사를 거의 안 했다시피 하고 덮어줬지 않습니까? 이건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뭐. 이거 이제 공천 개입 사건을 제가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너무 오래되고 이제 그 사이에 사실은 네. 오늘 우리가 비가 내렸지만 네, 뭐 공천 개입이 제가 봤을 때 소나기라면 네, 그 계엄은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나미가 와서 잊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소나기 왔다는 걸 잊고 있어요. 네, 계엄이라는 쓰나미 때문에 지금 온 건물이 다 박살났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세 줄로 요약해드리면 간단해요. 김영선 전 의원이 오래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오래전 사람이에요. 이제 4선 5선이라고 해도 예전에 이제 정치 2008년 막 2004년 이때부터 하신 분이거든요. 검사 출신에. 그렇죠. 예.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공천을 받으려고 바른정당 계열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소위 네. 말해서 네. 그 전 단계 김종인 의원 뭐 이렇게 해서 네. 친하게 들어와가지고 이준석 대표 네, 이렇게 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네. 이렇게 쭉 들어오는데 2022년 그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보궐선거가 생깁니다. 왜? 네. 박완수 당시 의창구에 창원시 의창구에 박완수 의원이 경남지사로 경남지사 와요.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같이 치러지거든요 선거가. 네, 그래서 거기 누가 줘야 되냐 했더니 여기를 결론 말하면 김건희가 찍어줘요. 네, 그 사이에 김영선이 김건희한테 로비를 하는데 그 사이 낀 사람이 명태균입니다. 그렇죠. 예, 만들어 줘라. 그러니까 그 전화 통화. 윤상현 의원이 그때 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에요. 공간이었죠. 예, 그 녹취가 나오는 거예요.
명태균과 통화하면서 아 그거 내가 해주라 했는데 말을 안 듣네 막 당해서 당에서 말이 많네. 네, 말이 많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공천 개입의 100% 빼박 정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뭐 무슨 취임 전이니 후니 막 그 국민의 의원들 쌩 난리 부리더라고요. 실제로 공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예, 취임식 전이면 어떻고 후면 가면 공천 개입 아닙니까? 네. 개입한 거예요. 네,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녹취 쫙 나오는데 여기서 한타 더 들어갑니다. 우리 태균이 형이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2024년 네. 그 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쭉 하다가 그 2024년 총선 앞두고 이게 이제 12월이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간단히 말하면 창원 의창구가 이제 경쟁이 붙어요. 네. 김상민 전 검사라고 있어요. 네. 예, 여러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까먹을 수 있는데 엊그제까지 국정원장 그 원장 특보였어요. 그래 맞아요. 예, 예. 그걸로 갔었죠. 예,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일반 사람들이 국정원장 특보라면 잘 모르잖아요. 네. 여기가 그 원래 차관급도 차량이 안 나오는 직종도 있거든요. 네. 여기가 차관급 아닌데 차량이 나와요. 차량이 나온다고요. 차량 나와요. 모르셨죠? 전혀 몰랐어요. 예, 특보 자리인데 여기서 특활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네. 현직인데 총선 출마해도 되냐 뭐 이런 말이 많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이 그 결론부터 말하면 V 제로 김건희 여사로부터 제가 취재원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조만간 기사로 까겠습니다. 예. 제가 그때 어떻게 들었냐면 12월에 김상민 전 검사가 7, 8년생이에요. 네. 생각보다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 초입에 들어온 사람치고는 네. 나이가 50이 안 된 나이에 45? 이 정도 됐을 때 공천 신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창구는 이 사람 고향이기 때문에 100% 당선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전략 공천 받는다고 네. 그 국회 가보면 떠들고 다녔습니까? 예, 막 하고 다닌다고 막 떠들고 다니는 거야. 아. 김영선 의원이 거기서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야. 네. 예, 이게 내 자리인데. 막 돌았네. 예, 그래서 명태균하고 김영선하고 합심해서 김상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김상민은 섀도우고 그 뒤에 김건희랑 붙는 거야 이제. 그렇죠. 아, 붙다가 명태균이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지. 아 이거는 건희 누님이 진짜구나. 우리가 지금 상대 잘못 골랐다. 그래서 그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명태균이 김영선을 설득합니다. 김해로 가시죠. 김현호. 예. 그리고 뭐 김상민 도와주면 장관을 챙겨주겠다는 등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예. 그걸 하다가 이제 빠그라졌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과 칠불사가 나오는 거야. 그렇죠. 왜? 김영선 의원이 여기서 이제 나가리 당할 것 같으니까. 개혁 진당을 예. 옮겨서 이거를 받자. 그렇죠.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거기서 비례를 주면 네. 그래서 이제 천하람 그 새벽 4시에 천하람 이준석 나무 심기를 하고. 그렇죠. 네. 거기서 만난 거예요. 스토리가 이제 거기서 터지죠. 네. 근데 이 전체 스토리 중에 기승 전결 중에 전에서 터진 거예요. 처음에. 뉴스토마토 박형관 기자는 여기서 터뜨린 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좌우로 쫙 퍼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김상민 검사 무슨 얘기 들었냐면 이 사람이 그 전 부장검사인데 약간 붕 떠 있어요 사람이. 제가 한 말이야 제 취재원이 붕 떠 있어가지고 원래 전략공천 주잖아요. 네.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네. 근데 떠들고 다녔구나. 예, 누가 주면 아 나는 몰라. 누가 줬지? 그런 일이 있었나? 예. 이러고. 예. 근데 그걸 줬다고 내가 김건희 라인이다면서 나발 불고 다녀요. 내가 밥도 먹고 예. 사우나도 가고 예. 다 했어. 뭐 사우나 하고 막 예. 사우나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스파. 예. 예. 거기서 어떻게 되냐? 김상민 전 검사 그러고 다니까 김영선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떻게 하냐? 내가 제가 들은 멘트가 있냐면 내가 너는 죽인다.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공간이를 찾아갑니다. 그때 한동훈 비대위였거든요. 내가 나 안 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김상민 주면 나 가만 안 있겠다. 모든 건 다 폭로하겠다. 예, 이 전말을 협박을 해요. 예, 그래서 위에서 그때 공간이 이제 어쨌든 한동훈 체제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걸 비대위원장이 딱 보고 있다가 야 둘 다 꺼지라 그래. 둘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널 죽이겠다고 해서 그걸 폭로하겠다고 들고 간 게 이준석인가? 예. 그래서 다 박살나고 김상민 의원 컷오프 둘 다 컷오프 되고 네. 그 자리에 김종양 경찰 출신 네. 예, 의창구의 현재 의원이죠. 네. 예, 이분이 들어가요. 인터폴 총재. 그래서 김종양 이 사람 의원이 공천 받았을 때 다들 뜨악했어요. 뭐야 이거. 전혀 예상을 못했던. 네. 왜냐하면 이게 친한계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당장 둘 다 제거시키고 꽂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근처에 그 직전에 보궐선거에서 한번 트라이를 했던 2022년에 김영선한테 그때 나가리 당했던 김종양을 데리고 가서 꽂아버려요. 보통 여의도에서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지죠. 네. 네. 이게 이제 시스템이 없는 정당에서 네. 왕왕 벌어지는 이게 지금 일이죠. 오늘 앞세계 결과를 보시고 여러분이 전단에 제가 짧게 요약해드려요. 좀 네. 길었는데 네. 그나마 줄인 거예요 이게. 예, 요게 이제 풀 스토리다. 네. 예, 요거 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제가 김상민 검사랑
그 건너 또 내일 다른 유튜버들에서 막 떠들겠네요. 아 갖고 가십시오. 어차피 죽순 거 개 줍시다. 씨. 출처 안 밝히고. 네. 아 밝히지 마. 씨. 앞으로 포기했어요. 네. 앞으로 거짓말해야겠다. 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 있고 제가 김상민 검사 한 건이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이 보면서 특검 보면서 까겠습니다. 네. 네, 이분이 얼마나 간이 배확으로 나온 분인지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소위 말해서 미안한데 듣보잡이었어요. 제 취재원이 저한테 말하는 1월달에 김상민이 누구야? 사실 지금도 듣보잡이긴 하죠. 네. 네. 저는 듣고 싶지도 않았어. 네. 그 솔직히 나이 물어보고 7, 8년생이라길래 네. 아니 이제 초짜가 나오는 주제에 네. 어디 건방지게 뭐 전략을 받았니 안 받았니 떠들고 댕기고 말이야.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직 검사 때 출판 기념회 하신 거 아시죠? 그 맞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도 논란이었어요. 현직이 네. 바로 저렇게 해도 되냐고. 네. 그러다가 이게 뭐 나가리가 나고 네. 말씀처럼 국정원의 법률특보죠. 그게 법률특보로 가고 이렇게 돼서 정리가 됐던 건인데 지금 수사가 되면서 다시 이름이 그렇죠.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윤석열의 측근인데 네. 더 핵심은 김건희가 꽂아준 거다. 네. 네. 윤석열은 조금 제가 듣기로 저했대요. 약간 야, 이걸 이렇게까지 밀어가지고 공천 개입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저기 공천권자는 김건희니까. 아 그러네요. 네. 제자리 찾아간 거네. 윤석열은 실무자니까 그냥 네. 의사결정권자는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옛날에 조국 수사할 때 네. 그때 윤석열 팀의 막내 검사였어요. 네. 그래서 웅동학원 수사를 담당했던. 네, 이제 그 공으로 지금 이제 공천을 준 것 같다. 주려고 했다. 네. 네, 이렇게 됐었는데 그 지금 윤석열 아까 윤상현 의원, 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 보궐선거도 있고 이번에 또 그 사실 체포 저지할 때 네. 1월 3일 날 공수처에서 체포를 한번 저지했잖아요. 1차 저지 한남동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선봉에 있었죠. 네, 한번 저지하고 그로부터 1월 6일 날 3일 후에 혼자 관제에 들어가서 독대하고 나옵니다. 독대도 하고 그 뭐야 서부지법 남동 부린 사람들이랑도 교감하고 그죠? 사실 그 국면에서 제일 골고루 한 사람이죠. 그죠? 네.